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한 주를 시작해도 좋을 만큼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근길 나서셨을 텐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제가 정치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정권 교체의 과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선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컷오프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해찬 의원은 그의 말대로 우리 역사상 첫 번째 정권 교체 1익을 담당했고 노무현 정권 탄생에도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풍부한 경험은 우리나라 정치에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국회의원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발전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죠. 정체성 혼란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면 패권 정당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 김정인 대표가 일시적인 당의 얼굴이냐 아니냐, 그리고 김정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가 계속 당의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김정인 대표가 그 초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근본적인 당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진짜 당은 변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의 공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판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받아 본 건 처음이다. 정말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은, 이 바꿀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1승이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첫 승리 후에 밝힌 소감입니다. 독일의 여성 감독 레니 리펜슈탈은 나치 시대 때 나치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트리움프 데스 윌렌스, 그러니까 의지에게선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이 영화는 비록 나치를 합리화하는 영화여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영화의 기법만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지금 이 제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기계보다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기계가 거머쥘 수 있지만 감동과 의지의 승리는 절대 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인간을 능가하거나 대체하기는 아주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알파고 이세돌 구단. 뭐 어제 이겼지 않습니까? 참 방금, 대단해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감동과 의지의 승리죠. 그렇죠. 근데 전 생중계 보면서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바둑 좀 두세요? 이게 조금 좀. 이게 볼 줄만 알아요. 알파고 수가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이 3연속 패배하다 어제 네 번째 대구에서 정말 이세돌 구단 신기에 가까운 수익을 180수 만에 불계승을 얻었는데,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파고처럼 이세돌도 알파고를 공부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인간 기사로서는 둘 수 없는 판에다가 둬서 신기에 가까운 수로 이겼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알파고가 소위 이세돌 구단 표현을 버그 현상을 일으켰다, 버벅거렸다는 건데, 예. 어쨌든 지금 어제 이상한 수, 이해되지 않는 수를 연발하면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 거는 알파고나 이세돌 구단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직관과 직감각이라는 인간의 무기로 오류가 없는 기계와 계산 대결 벌인 자체가 무리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결국 이세돌 구단 약점까지 알아내면서 귀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5번째 판국에서 2승에 도전합니다. 글쎄요. 예. 이세돌 구단도 근데 참 대단해요. 예. 이게 500번째 대국이었었다는 거 아니에요. 499번을 인간을 이겼는데 한 번 진 게 어제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드디어 만능 계좌라고 불리우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첫 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서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서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ISA 오늘 시판합니다. 일단 오늘은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보사 1곳 등 33곳이 먼저 ISA를 판매하게 되고요. 일단 아시는 바대로 예적금, 주식형 채권형 펀드, 뭐 ETF나 ELS 여러 금융상품 담아서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에서 250만 원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새로운 개념이죠.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거는 일단 한번 가입을 하면은 3년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데 당장이라도 다음 학기에 우리 큰아들 등록금 내야 된다. 이거 곤란하거든요. 돈 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요거는 꼭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증권사는 모두 다 신탁형 이름이면 모두 이제 판매 가능하죠. 은행은 일단 신탁형만 가능하고 4달이나 되어야 이름형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수수료 계좌가 0.1에서 1.0%를 극심한 눈치 작전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장 규모가 12조에서 14조 원이라고 하니까 금융사끼리는 어쩔 수 없이 눈치 작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앞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좀 추이를 좀 보면서 특이한 뉴스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 오늘 출시된대더라 그러고 줄 서서 은행에 달려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시고 시간 충분하니까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 면세점 업계 빅2라고 불리죠. 롯데하고 호텔신라요. 태국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롯데하고 호텔신라가 태국의 방콕과 푸켓 시내에 각각 면세점을 연다는 소리인데요. 작년에 신동빈 롯데그룹이 별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잠실 월드점 수성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면세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고 외국으로 돈을 돌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외국은 집안 싸움 모르니까 최첨단 공연장이라든지 무에타이 경기장까지 같이 들어서면서 여기 면세점 오픈한다는 거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부진 사장이 직접 현지 면세 사업자 손잡고 벌써 3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했답니다. 국내의 면세점 시장이 포화 또는 이제 불투명하다 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건데 면세점의 글로벌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은 비맞벌이 가구보다 훨씬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에 비해서 효용은 크지 않다. 이게 문제라고 나타났나요? 그렇죠. 지난해 4분기 맞벌이 가구 평균 소득이 358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외벌이는 한 364만 원 정도 돼. 67%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맞벌이 가구가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쓰이는 돈이 더 많다. 특히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엄마 아빠 모두 다 일하고 나니까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라든지 엄마가 없는 만큼 외식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지출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벌이 가구가 시간 부족으로 가사노동 포기하는 만큼 효용을 상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K리그 클래식이 개막이 됐는데 전북 현대의 홈 개막전이 화제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K리그 1부 리그죠. K리그 클래식이 토요일에 막을 올렸거든요. 이 우승 후보 전북 현대 그리고 우승에 도전하는 이 FC 서울의 맞대결이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이 전북이 김신욱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의 연고지가 전주거든요. 이 전북이 닭공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 전주가 축구의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개막전에서도 이 32,695명이 찾아와서 역대 홈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FC 서울 팬들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한 1,000여 명 정도의 원정 응원단이 서울에서 전주까지 응원하러 내려간 겁니다. 이 토요일 경기에서는 이 성남 경기도 매진을 기록했는데 이 성남 경기에서는 이 성남 FC가 수원 삼성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경기에서는 수원 FC가 전남하고 무승부를 기록해서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무승부가 왜 화제가 됐느냐 하면은 이 수원 FC가 지난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입니다. 그래서 1부 리그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지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상대인 전남 드래곤들을 상대로 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원이 좀 공격적인 팀인데 이번에 1부 리그 클래식에 올라와서 자기 색깔 내면서 잘 해준다고 한다면은 전체 프로축구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박병호 선수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인데 이 감을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이 시범 경기에만 강하면 안 되는데. 예, 시범 경기 활약이 정규 시즌까지 분명히 이제 이어져야지 되고요. 글쎄요. 지금까지만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감 잡은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볼티모어하고 시범 경기에서 이 한 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 칠 때 멀티 히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티 히트 기록하면서 5경기 연속 안타 이어갔고요. 이 4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서 3타수 2안타 쳤는데 이 시범 경기 타율이 3할 6푼 4리로 굉장히 잘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미네소타하고 경기에서 이 3경기 연속 안타를 쳐냈습니다. 6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5회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익수 앞으로 흘러가는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도 어제 신시내티 레드전에서 8회 1타점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고요.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올 시즌 첫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는 한화가 잘 나가고 있는데 예. 김성근 감독은 오히려 LG의 전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최고 인기 감독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티 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갈 때마다 이 반응이 금방금방 오기 때문에 이 프로야구에서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매일 김성근 감독의 이제 코멘트를 따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한화가 시범 경기에서 삼성에 1대8로 지면서 4연승이 이제 끝이 났거든요. 예. 토요일까지 4연승 달리면서 공동 선두였는데 이 김성근 감독이 오히려 이 시범 경기에서 4연승 공동 선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잘라말하면서 오히려 LG가 준비가 잘 됐다라고 LG를 치켜 세운 겁니다. 예. LG가 이제 이 세대 교체 중인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팀에 활기가 넘친다 이런 말을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LG도 이 토요일까지 4연승을 달리다가 어제 경기에서 이 롯데에 3대6으로 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농구 얘기 한 가지만 더 하죠. 이 프로농구에서는 KCC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는데 예. 어떻게 그 밖에 소식도 좀 있어요? 예. 이 KCC가 이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 4차전에서 KGC 인삼공사를 이기고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예. 오리온하고 우승을 다투게 됐고요. 이 KCC와 오리온의 챔피언 결정전 오는 19일부터 7전 4선승제로 열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어제 목동에서 폐막했거든요. 예. 이 최민준 선수가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근데 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쇼트트랙이 뭐 사실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 사흘 동안 만여 명의 관중이 찾아오면서 흥행에 이례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잘 때 빼고는 늘 섬진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섬진강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런 섬진강에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2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10% 정도 물을 절약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무르 날입니다. 한두 번 하는 물 절약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아껴 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오는 건 어떨까요? 물 재이용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퍼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창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8시 30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안개 때문에 출근길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순환로 성동분기점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양방향으로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20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사고 처리 작업,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25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은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정치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새만큼 이 정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주 풍성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호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안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친박 비박 공천 싸움. 남은 변수는 이겁니다. 자,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친박 비박 이 갈등이 이제 뭐 황진화 사무총장 다 안 하겠다 그러고 중지도 하고요. 뛰쳐나왔었죠. 네, 뛰쳐나왔고.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었죠. 네, 김무성 대표 뭐 공천하고 이 한 9시 정도에 그게 계속 나왔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 정치라는 거를 그냥 이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익 집단들 서로 배치되는 이익 집단들의 그 갈등을 명분을 씨줄로 또 실리를 날줄로 해서 이렇게 짜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행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친박과 비박이라는 그런 서로 양 그 이익 집단 뭐 당은 똑같지만 그 이익 집단끼리의 어떤 갈등이 하나씩 사실 명분 실리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가시화되는 형국인 것 같아요. 일단 해결된 게 뭐냐면 살생부 논란. 그거는 더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니, 해결된 건 뭐냐면 일단 김무성 대표를 경선에 올린 것. 올렸으니까. 그리고 정도원 의원 단수 추천한 것. 예. 그 부분은 어쨌든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논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무성 대표를 경선으로 하면서 경선이라는 명분은 어쨌든 이게 상향식 공천을 그래도 최고위원들은 다 이 당 수뇌부가 상향식 공천의 어떤 모델로서 경선에 참여한다라는 명분을 세워주다 보니까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인재 최고위원이 포함됐거든요. 이게 포함됐던 건 무슨 얘기냐면 이쪽 친박 쪽에서 계속 그래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중진 의원을 이번에 공천 배제할 테니까 또 비박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논란에서 사실 서청원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회자됐었어요. 선수도 가장 높고 또 연배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선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어찌됐든 서청원 최고위원은 경선에서 살아남은 최고위원을 다시 공천 배제한다는 건 그건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친박계에서는 누구냐? 김태환 의원으로서 다냐? 이런 어떤 논란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재호 의원을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고 또 김성태 이거는 이제 김무성계라는 김학용 의원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이제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 변수지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변수입니다. 물론 그렇죠. 자, 우리 서영우 부소장. 네, 저도 비슷한데요. 그 새누리당의 그동안 공천은 국민이 감동하기는커녕 그 여당의 지지자들마저 아연 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천의 마지막 화약고인 TK와 수도권을 남겨두고 있는데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상현 공천 여부인데요. 실제로 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공천 개입과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기도 와중에 도덕성 문제에 불거진 이 윤상현을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아니 어쩌면 새누리당 공천의 공정성 객관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인데요. 정말로 친박이 그동안 진박 마케팅을 출발로 해서 TK 현역 물갈이의 끝판왕으로 규정될 유승민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인가. 끝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국민의 변수인데요.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자기 계파의 공천이라는 밥그릇 싸움에 눈이 먼 이전 투구를 바라보는 여당 지지자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 민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보죠. 뭐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불출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의 공천 문제하고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 이게 좀 어떻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국장님? 지금 윤상현 의원은 그 당내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내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쪽 야당 쪽 트라우마지만 노인 폄하 발언 같은 트라우마는 그게 한번 딱 나갔을 때 한 번의 선거가 아니고 계속 그 뒤를 이은 선거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거든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번 이 막말 논란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친인척 관리가 뛰어나다고 자평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지만 씨를 한 번도 이렇게 뭐 청와대에 이렇게 들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피도 안 섞인 한 의원이 이제 측근 관리죠. 누나 운운하면서 그렇게 했던 어떤 모습들이 누적돼 왔는데 그것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표현이 김문성 대표한테 막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해서 김문성 대표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 그거 아주 괘씸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층위가 좀 비슷하지요. 더군다나 그게 또 뭐가 오버랩되냐면 국사회인가요? 자꾸 65년 이상, 65세 이상, 이런 표현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데다가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다가는 사실은 선거 자체, 그 새누리당의 어떤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윤상현 의원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명분 실기 시술 날지 이 얘기가 좋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고받기 아닙니까? 등가의 원칙 아닙니까? 등가의 원칙이라면 윤상현 의원을 이번에 공천 불출마라든지 배제라든지 어떤 형식을 통해서건 윤상현 의원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등가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김무성 대표 공천이 자꾸 연기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세간에서는 기자들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하고 공천 빅딜을 하기 위한 김무성 공천이 인질 볼모로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간의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말끔히 이한구 의원이 만시탄이지만 그 의혹을 날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윤상현 의원의 거취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빅딜의 대상이 아니라 누님인들 친박인들 윤상현 의원 제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오는 걸 봐서 윤상현 의원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좀 구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유승민 의원하고 전 두 사람을 여쭤봤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나왔어요. 자, 유승민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종국 국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일부 언론 보도는 이재 의원이 컷오프 당했어요. 근데 이재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요, 사실 유승민 의원 친유승민계 이렇게 언론에서 쓰는데 사실상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 19대 때 TK 의원들을 공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지금 저 현기환 공천심의위원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정무수석이 들어가 있는 현기환 수석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 공천심사위에서 거의 대구는 거의 매번 물갈이가 됐어요. 그때 19대 때 사실 그분들이 다 친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뭐 유승민 의원이 뭐 공천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현역 물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지난번에 파동 때 한 번도 거들지 않았다 청와대를 이러면서 하나의 한 묶음이 됐는데 이재 의원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에서 친유승민계라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원희룡 지사하고도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사이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뚜렷하게 친유승민계라고 지금 상징될 수 있는 조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역시 그래도 친유승민계라면 이종훈 의원인가요? 이종훈 의원, 민현주 의원도 사실 좀 더 가깝죠. 뭐 TK도 아니고. 저는 뭐 친박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처리 문제 저희 원칙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살리고 상징적 인물이 큰 사람은 골고다로 보낸다. 유다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배신한 종교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다른 유다를 알아듣지 갑자기 진박이었다가 비박으로 갔다가 다시 친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부 인물은 용서해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 주동 인물 상징이 돼 있는 인물은 이번에 확실히 제거한다는 작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래도 끝까지 수도권 선거 때문에 그래도 진박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선거의 왕 대통령께서 경북도청 개청식을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대구 지역을 들리셨는데 특히 대구 동구에 유승민 의원 지역구이면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진박인 분이 출마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랑 경제민생 문제들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제 문제만 가지고 갔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은 공천 못 받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메시지를 잘 이한구 관리원이 해석하지 않을까. 서소정 말씀에 제가 하나만 이게 지금 자꾸 이 TK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물갈이 이거를 유승민 찍어내기로 이렇게 등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한번 보자고요. 광주가 있어요. 광주 8개 지역구가 있는데 사실 6명 탈당했어요. 왜 탈당했습니까? 명단에 들어가 있었어. 컷오프 명단에. 물갈이 하려고 하니까 탈당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강기정 의원 공천 배제했죠. 박계자 의원 남아있는데 박계자 의원도 사실은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광주도 물갈이에요. 자, 매년 총선 때마다 양쪽 텃밭은 물갈이론에 가장 휩싸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6명이 탈당하지 않았다면 새정치연합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그들을 물갈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논리가 필요했고 당연히 이쪽도 사실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 그런 파동이 없었더라도 또 다른 논리로 물갈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 변화를 위한 현역 물갈이는 자연스러운 요구인데.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강남 있잖아요. 네네. 강남에 일반적으로 2번 이상 안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대구도 뭐 강남에서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종국 광주도 마찬가지. 네, 그것이 뭐 정치 변화를 위한 물갈이 요구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라면 납득이 가는데 전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퇴출당한 전조가 있고 특히나 최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진박 마케팅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완전히 올박으로 TK를 다 싹쓸이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이 위험한 도박에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을 공천을 주면 대통령 여부, 레임덕 여부 결정이 나는 거고 또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선돼서 살아 돌아오면 또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런 공천 과정부터 대통령을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시키는 것이 과연 하반기 국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친박은 생각해봐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이런 대통령 중간 평가에 대한 집권 후반기 평가에 대한 가늠자
잣대가 네. 돼버린 것은 진박 스스로가 자초한 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이번에 뭐 공천혁명이다 뭐 어쩌고 상향식 공천 그 야단을 떨더니 예. 상향식 공천 결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칼럼에도 쓰고 이건 다 현역이 되게 돼 있다. 현역 한 명 빼놓고 다 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게 무슨 아니 전 뭐 물갈이가 뭐 최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거 너무 그렇게 막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 너무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예. 자. 두 번째 얘기도 남았으니까 그로 넘어가야죠.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게 현역 컷오프의 후유증, 의미 어떤 것인가? 자,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국장님은? 사실 뭐 솔직히 그 새누리당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왜 다이나믹하냐면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한 20년? 20년 동안 계속 안주해 있던 친노 패권주의, 이 친노와 운동권 세력, 패권주의라고 왜 표현하냐면 안주해서 그래요. 예.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안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할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 세력들을 한 사람씩 공천 배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호감이 없던 사람마저도 지금 이런 사람도 지금 공천 배제해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든 효과는 충분합니다. 후유증이 지금 이 지지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지만 그 지지자들 제가 이렇게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이 인터넷 댓글을 봤더니 아니 정청래 의원마저 그렇게 공천 배제하면 그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럼 정청래 의원의 가치는 막말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런 가치를 아직도 국회의원의 어떤 야당의 역할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상 만년 그러니까 집권을 못하는 야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려는 것은 어찌됐든 그런 상징들을 이 배제시킴으로써 이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예.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 열성적으로 지금 반대 운동을 벌이거나 응원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정청래 의원의 다음 행보 이번 선거보다도 재보궐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초석 정도로 여겨집니다. 예, 저는 야당발, 김종인발, 더민주당발 공천 후유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야권의 분열 구도, 즉 친노 대 비노의 구도가 아닌 야권 연대 구도를 만드는 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드는 건데 예. 여야 1대1 구도 만드는 건 이번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 친노와 비노 대립 구도를 종식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까지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좀 없어지고 당내에서 김종인 대표를 통해서 친노 해체, 개파 해체라는 것들 그리고 당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비노 개파 분들이 친노 패권을 주장하면서 탈당한 마당에 당내 이런 개파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강조하는 공천과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제가 보기엔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고려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에 총선 후보 지원하는 문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또다시 친노 대 비노, 즉,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냐, 반더불어민주당이냐, 이런 구도가 다시 형성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문재인 대표도 조기에 등판하지 마라. 그리고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전병헌 의원이 친노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얘기하면서 친노 대 비노 갈등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까지 이 개파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노력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좀 아까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야권 연대 주장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종인 대표의 야권연대의 주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당 흔들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성이 없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도 비워뒀습니다. 김한길 의원 지역구도 비워뒀어요. 그리고 주승용 의원 지역구도 비워뒀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언제든지 그 당 내부는 유발시키고 흔들겠다라는 증거다. 굉장히 모욕적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선거에서 뭐 전술은 때로는 암수를 쓰기도 하고 정도를 걷기도 하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네네. 김종인 대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아니고 야권연대의 순수한 충정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야권연대가 핵심은 뭐냐면 여야 1대1 구도를 만드는 건데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3당에 대해서 그 당수인 당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해서 의도적인 무시, 그 외면, 폄훼 전략들을 일부 구사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야의 경제 문제를 두한 실정 문제를 가지고 쟁점하기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구도를 좀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방법으로 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친노 계파가 해제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미 문재인 대표의 사퇴로 이미 오히려 김종인이 당권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친노 계파의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을지언정 제가 본 김종인이 이번에 물갈이는 친노와 비노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막말, 갑질, 국민들에게 무리를 야기한 사람은 친노든 비노든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가리지 않고 자르겠다. 다만 질문. 네. 김경엽 의원은 살아났고 정청래 의원은 간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던 다만 모든 사람을 이것을 다 그 공천을 다 잘라내면 야당은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그중에서 상징성이 높은 사람 선별해서 하고 본선 경쟁력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일부는 구제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천 전략에 제가 보기엔 뭐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사실 뭐 지금까지 친노, 비노, 패권주의 저는 이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친노라는 계파가 없어졌다. 원래 계파는 없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친노라는 큰 빅텐트 안에서 안주하던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이 안에 뭐 친노다 뭐다. 사실 친박은 박이라는 어떤 이 현존 인물이 있는데 친노는 노가 현존 인물이 아니거든요. 권력이란 건 현존 인물에 가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한테 친이라는 게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친노라는 건 자체가 사실 유령이죠. 유령이긴 한데 그거 유령을 마치 있는 듯이 해가면서 호가호위하고 진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저기가 없어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뭐 불출마를 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지역구를 좀 더 어려운 곳으로 옮긴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엔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에 나올 때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기득권들이 언제나 뭘 옹호하고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기득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금 만약 김종인 대표가 친노 계파를 어떻게 했다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저항을 한다거나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친노 패권주의라는 거는 아직도 사실 청산이라든지 이 청산이 되려면 사실 스스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여야가 교체됨으로써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경쟁력도 높아지고 정치 사회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한 정당 내 우리 사회 내에 주류가 계속 주류만 한 주구장창 해먹는 구도가 아니라 주류가 비주류가 되기도 하고 또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하는 이런 구도가 생길 때만이 그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김종인의 지금의 제가 보기엔 일종의 짜르라고 불릴 정도의 그 1인 시상 만인 지하의 이런 정치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류 비주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서 어떨까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그래서 제가 소소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뭐 공감 가는 부분은 있지만 언제나 변명처럼 되거든요. 뭐가 되면은 인력풀이 없어서 그렇다. 야당이라서 이렇게 되고 뭐가 되면 원칙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야 1대1 구도니까 전술적이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마다 하나의 어떤 핑계거리가 야당 쪽에서는 언제나 되풀이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당 쪽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이번에 원칙대로 가겠다. 우리가 과반은 못 듣더라도 이번에 정말 원칙대로 가서 우리의 어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집권하는 야당의 기본 틀을 만들겠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되풀이되는 게 하나하나 그 건건마다 변명이 되풀이되고. 예, 당내 선거라면 뭐 제가 보기엔 특정 계파가 손해보고 패배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선거는 계파나 정치 세력의
이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는 제가 보면 그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집권 여당이 표를 몰아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견제하기 위한 표를 몰아주는데 그 견제 중에서 당선 가능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얘네들은 아예 안 되니 멀리 보고 소수 정당이지만 내 의미를 가진 투표를 할 것인지 그건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대해서 개파의 누구의 승리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뭐 야당의 고육지책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결론은 고육지책. 근데 사실 총선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는 다 잘 알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지금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후보들, 그러니까 더군다나 후보는 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그래서 총선은 정당 지지율하고 수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당 지지율을 지금 바꾸려고 각 정당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바꾸는 건 기분으로 야 우리 이렇게 새롭게 이걸 만들었다. 이 기분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천이 이제 참 중요한데 이해찬 의원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해찬 의원은 어찌됐든 지금 이 재단에 이미 올라져 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더 하고 싶으실지라도 그 더 이상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상징적으로 사실 이번에 모든 어떤 짐을 다 지고 사실 물러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이미 결심을 김종인 대표는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예, 서부정 부소장님. 뭐 저는 뭐 본인은 절대로 물러설 뿐이 아닌데요. 총선 전략에 따라서 김종인 대표가 이번 선거를 친노 대 비노 야권 분열 프레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파 프레임이 없는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 상징적 인물인 이해찬 의원의 낙천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찬 의원 참 본인은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부수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은 또 아주 참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번 한 주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